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페입사 앱 개발에 입문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카페입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센터에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통해서 API를 호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개발자 가이드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호출을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시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첫 번째 앱으로 API 호출까지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시연에 앞서서 간단하게 카페 입사의 인증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카페 입사에서 앱이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이 개발자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추가로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API 호출을 하는 앱이 쇼핑몰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증이 되지 않은 주체가 무차별적으로 API 호출을 통해 쇼핑몰의 정보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카페 입사에서는 앱이 인증을 받는 과정을 웹표준인 OAuth 입전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OAuth 기반으로 인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친숙하실 텐데요. 가장 흔한 예로 구글로 로그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페 입사 앱도 쇼핑몰에게 바로 인증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인증을 필요로 하는 앱, 인증을 대신해주는 서버, 그리고 실제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앱이 인증 서버에 인증 코드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증 서버는 이 과정에서 쇼핑몰 운영자에게 해당 앱이 쇼핑몰의 정보, 즉 리소스에 접근을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운영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인증 서버는 요청을 했던 앱에게 인증 코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앱은 1분간 유효한 인증 코드를 가지고 API 호출에 필요한 인증 토큰으로 교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증 서버는 인증 코드가 유효한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인증 토큰을 발급합니다. 이렇게 받은 인증 토큰을 통해 드디어 API 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API 호출을 받은 카페 입사 리소스 서버에서는 API 호출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API 호출에 따른 정보값을 응답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모두 잠시 후에 실제 구현되는 모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개발 중인 앱과 스토어에 출시되어 있는 앱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시연 목적의 개발 중인 앱 한 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앱을 생성하지 않았다면은 여기 왼쪽을 클릭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앱에 개발 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앱의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앱 URL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앱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쇼핑몰 운영자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의 앱을 설치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경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볼 인증 코드 요청도 여기에 설정한 URL로 진입하는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로 내리면은 리다이렉트 URI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증 과정에서 쇼핑몰 운영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했을 때 인증 코드를 반환받는 경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코드가 있어야 인증 토큰으로 교환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제대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로는 앱이 쇼핑몰에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권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록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 분류별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품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판매 분류, 그리고 주문과 관련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권한 모두 다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시범 앱에서는 편의상 그냥 여러 가지 모든 권한들을 다 추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권한 적용 범위 안내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그 분류별로 어떠한 권한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인증 코드 요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그 값들이 여기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인증과 관련돼서 좀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페24에서는 어떤 특정 하나의 앱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앱은 각각 고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상응하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기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클라이언트 시크릿 키가 유실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재발급을 해서 재발급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코드 요청은 여기 표시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개발자 센터에서의 정보들을 하나씩 여기 파라미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아까 개발자 센터에 있던 정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옮겨놨는데 이거를 하나씩 채워서 호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쇼핑몰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이쪽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청하는 경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PI 문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바로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빠르게 준비를 해 볼게요. 네,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세팅하고 나면은 앱 인스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거는 임의 값이니까 그 개발사 쪽에서 임의의 값을 여기다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인증 코드를 다시 반환받을 주소, 그 리다이렉트 URL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증 토큰이나 인증 코드를 우리가 요청할 때 요 권한을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건데, 저는 그 앱을 읽을 수 있고 앱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요 세 가지 권한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호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편의상 이 호출할 수 있는 경로를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호출을 해서 어떻게 인증 코드가 반환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작성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여기 웹브라우저에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붙여 넣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은 쇼핑몰 운영자의 로그인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인증 코드에 대한 요청은 우리가 앱에 쇼핑몰에 대한테 우리가 정보를 필요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 라는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쇼핑몰 운영자가 로그인을 해갖고 그 정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테스트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바로 이게 앱 인증 서버 자체에서 이제 이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 화면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쇼핑몰 로그인 운영자로서 로그인이 앞서 돼 있다면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인증 코드 그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부터 보였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포함했었던 뭐 이런 앱에 대해서 읽고 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권한, 이 두 가지 권한에 대해서 사용을 권한을 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시간 정보 제공 권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후에 그 고급 강좌에서 이제 웹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권한을 요청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 동의를 쇼핑몰 운영자가 동의함을 누른다고 하면은 실제 앱이 해당 쇼핑몰에 설치가 완료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해줘야지만 앱이 설치가 잘 되고요. 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은 앞서서 제가 개발자 센터에서 설정했던 그 리다이렉트 URI, 아까 그게 여기였거든요. 이렇게 카페24.dev/oscode 여기가 아까 리다이렉트 URI로 제가 설정했던 경로인데, 이 경로로 이런 식으로 쿼리 파라미터 코드라고 하는 쿼리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붙여갖고 반환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코드의 값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인증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증 코드를 가지고 비로소 API를 호출을 할 수 있는 인증 토큰으로서 제가 교환 발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인증 코드를 가지고 API 호출에 필요한 인증 토큰으로 교환 발급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인증 토큰을 요청하는 경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전처럼 인증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때처럼 제가 미리 경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고요. 상대적으로 그 인증 코드 요청할 때는 이 경로 상에서 우리가 커리 파라미터로 웬만한 거를 다 처리를 하지만 인증 토큰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쇼핑몰 아이디를 우리가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이제 이 쇼핑몰 아이디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아까 개발자 센터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쪽을 유심히 살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정보 값을 가지고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한 결과 값을 여기다가 이제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헤더에다가 값을 삽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authorization과 content type 이 두 가지를 설정해서 API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베이스 64로 인코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이스 64로 인코딩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체 로직이나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편의상 일단 어떻게 이거를 인코딩 하는지 그냥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여기다가 이렇게 인코딩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먼저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는 콜론을 이렇게 옆에다가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게 해주고, 이렇게 아이디와 시크릿을 이렇게 사이에 콜론을 두고 나서 이 값을 그대로 인코딩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온라인에서 이제 이용 가능한 베이스 64 인코드라고 하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인코딩된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거를 복사를 하셨다가 여기다 이렇게 잠시 붙여넣기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인증 토큰에 대한 요청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API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는 카피입사 저희 개발자 센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편의상 이용할 수 있는 API 목록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HTTP 클라이언트 중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포스트맨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시범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인증 토큰 요청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경로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zerohacker.카피입사.api.com/v2/oauth/token 이 경로를 향해서 저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 헤더 값을 설정을 몇 가지를 해줘야 돼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방금 인코딩한 값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한 번만 해주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디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비록 코드를 우리가 또 추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 코드를 받은 거를 가지고 인증 토큰으로 교환 발급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코드 값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코드는 인증 코드를 발급하게 되면 유효 기간이 1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연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거 이미 만료가 됐어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발급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인증 코드를 이렇게 빠르게 좀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렇게 정보 값들을 다 설정을 해주면은 헤더와 그리고 이제 바디 이브 요청 값들을 다 설정을 해주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API에 대해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토큰, 인증 토큰, 그리고 이 인증 토큰에 대한 만료 기간, 그리고 갱신 토큰, 그리고 갱신 토큰에 대한 만료 기간, 이렇게 다 정보들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인증 토큰을 가지고 API 호출을 진행을 하는데, 얘는 또 만료 기간이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이 병행돼서 발급되는 갱신 토큰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얘는 만료 기간이 2주 동안 유효해요. 그래서 이 인증 토큰이 액세스 토큰이 만료가 되더라도 2주 동안 유효한 이 갱신 토큰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그 2주 기간 내에는 인증 토큰을 교환 발급을 해서 다시 또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쇼핑몰이 설치가 되면은 그때 요 인증 토큰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코드를 인증 토큰으로 교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토큰 관리만 개발사 쪽에서 잘 해주시면은 이걸 뭐 만료 기간이 중간에 만료되거나 그런 거 없이 잘만 관리해 를 주시면은 지속적으로 토큰을 이용해서 API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인증 토큰을 가지고 그럼 실제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그 API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호출을 해볼 건데요. 네, 가령 뭐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치면은 제가 여기다가 액세스 토큰, 인증 토큰을 이렇게 값을 설정해 갖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전체 상품 목록을 불러오는 이 API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 쇼핑몰에 아까 테스트 쇼핑몰에 있었던 상품 목록들을 잘 API 호출을 해서 지금 결과값이 나오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까 처음에 OAuth 인증부터 해서 인증 코드 요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쇼핑몰의 정보 제공 동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증 코드를 가지고 인증 토큰 교환 발급,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API 호출까지 한번 저희가 빠르게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진행해서 해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개발자 센터 1대1 문의로 문의를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